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수의 정치, 수비학에 대한 정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에 있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날짜와 이 시간과 이 수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정이 될 건지 미리 수를 통해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정부에 의해서 모든 게 계획이 되고 그들의 뜻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 계획이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세웠지만은 중간중간 수정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 수비학의 정치를 누가 펼치느냐? 바로 by someone. 누군가 수를 가지고 미리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자역사연구원은 그걸 알아차렸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이게 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썸. 원은 뭐예요? 원은 하나님이죠. 견우죠. 견우가 서양의 온, 동그라미 태양, 니은 직녀의 나라의 온, 하나님 견우가 소죠. 소우자. 이건 매산자죠. 견우의 첨부를 서양으로 옮겼으니까 매산. 그 서양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견우가 그 서양을 공격하다가 포로로 잡혀갖고 인대가 잘렸을 때 견우를 치료해 준 사람이 있죠. 절세미인 비너스, 직녀가 치료를 해줬단 말이에요. 서방 균나라 공주였던.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가 이게 견우는 동방천부의 왕자고 직녀는 서방 균나라의 공주인데 둘이 어떻게 썸을 탔죠. 썸을 타고 그래서 썸 타는 사람이 누구예요? 견우잖아요. 견우. 이 견우가 전 세계를 다스렸는데 이제 견우가 뒷방으로 물러나고 지금의 물질 문명의 시대에 누군가 돈으로 이게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모든 걸 사전에 계획하고 이런 수를 통해서 어떤 상징을 통해서 미리 알려준다는 얘기죠. 심벌을 통해서 미리 어떻게 하겠다 그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 이미 다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고 대통령도 역시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알려주고 있죠. 언론을 통해 가지고. 자, 보세요. 그럼 수라는 건 뭐예요? 수를 알아야 되겠죠. 수. 한자에 모든 진리가 다 나와 있다고 그랬죠. 한자의 모든 이 수를 알으면 됩니다. 수비학의 수. 수는 바로 물수. 서방 균나라를 물바다로 만들고 서방 균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온갖 수. 이게 마방진도 펼치고 진을 짜가지고 서방 균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마방진을 짜고 견우의 전략이고. 이 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수는 바로 직녀, 이게 직녀, 끌루가 직녀라고 그랬죠. 끌견은 견우고 끌루는 직녀란 말이에요. 인류를 이끄는 첫 번째 하나님 견우가 끌견, 두 번째 하나님 직녀가 끌루. 그래서 끌루를 알으면 돼요. 이 끌루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서방 균나라를 정복한다. 칠복, 직녀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정복한다. 적재면 친다. 그게 바로 수란 말이에요. 견우의 수.
견우의 수를 숫자 1에서 10을 가지고 지구와 우주를 갖다가 설명을 했다. 이 수학으로. 그게 바로 천부경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일적 십거로 일적 십거 10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돼가지고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고 견우의 어떤 수학을 만들었다. 견우의 수학. 그래서 여기에서 끌루가 바로 직녀란 말이에요. 직녀.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서방 규나라를 치고 적들을 사람 견우가 견우의 나라로 만든 나라국, 견우의 나라에서 그 적들을 전부 다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다는 얘기죠. 가둘수. 그리고 받을 수. 서방 규나라를 받죠 이제. 서방 규나라는 이제 전쟁에 패해가지고 그 나라를 견우한테 팔죠. 그럼 견우는 그 나라를 사죠. 그럼 전 세계 나라가 견우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가 바로 그런 의미이고, 영어 단어에서 넘버라고 하는 것은 넘버, 이게 끌루자예요. 끌루. 자, 여기 있죠. 끌루, 니은이 직녀죠. 자, 루니까 LU죠. LU. 이게 L도 대문자 L도 니은이잖아요. N이 니은이라고 했죠. 니은. 여기. 니은. 직녀가 니은인데, 그러니까 한글 니은은 알파벳 L이 되는 거예요. L. 예? 견우가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L, 첫 번째 신, 태양신이 되고, 직녀는 달신이 됐으니까. 직녀의 나라에서 누가? 소우 견우가 바로 직녀의 나라를 끌어가지고, 이게 직녀의 나라인데 끌루가 직녀인데, 직녀의 나라를 끌견 견우가 끌어갖고 서방 규나라에 합친다. 동방천부에 합친다. 그래서 세계가 통일된다. 세계가 하나의 나라, 견우의 나라, 한국으로 전 세계가 통일이 된다. 이게 바로 수란 말이에요.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어떤 과학적인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한자를 지금까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 수의 비밀을 풀 수가 없었죠. 근데 문자역사연구원이 한자의 누트를 찾아서 한자의 뿌리를 찾아갖고 어원을 찾아가지고 한자는 상형 문자가 아니다. 그래서 한자의 어원을 기반으로 이게 접근해 보니까 모든 진리가 풀리고 수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끌루자를 분석을 해 보니까 여자, 계집녀, 직녀잖아요. 배자는 실의 나라에서, 신라에서, 서방 규나라에서, 배자는 배짤찍, 직녀. 이 계집녀란 말이에요. 그때 계집종으로 갇혀 있었으니까 계집녀. 그리고 가운데 중은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지구의 중앙, 우주의 중앙에 하나님 견우가 있다. 그래서 이 입구는 큰 입구가 되었고, 나라 국자가 지구를 다스리는 숫자 1 하나님. 그래서 가운데 중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밝은 사람, 가장 먼저 깨달아갖고 최초에 거듭난 사람, 하나님 견우가 바로 중요한 사람이죠. 중요한. 그러니까 이 견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한일. 동방천부에서 서방 규나라까지 정복하러 가는 한일. 가로왈, 가로횡. 이 견우잖아요. 견우. 그럼 가운데 중도 견우고 한일도 견우고, 이 큰 입구는 작은 입구는 바로 서방 규나라, 스물입, 직녀의 나라, 개구, 개제열견이 뺏은 나라. 그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큰 입구가 되면은 나라국, 지구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그게 바로 M이란 말이에요. M. 그러니까 N유가 끌르고 M은 바로 여기에 입구죠. 입구. 이게 그러니까 서방 규나라, 입구의 나라를 정복하려고 견우가 이게 정복하려고 하는 모든 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견우의 군대를 이쪽으로 옮겨룬 그게 운명이다. 견우의 운명, 목숨을 걸고 천지창조 전쟁을 하는 견우의 운명.
그리고 비이는 바로 배자는 직녀잖아요. 이게 비가 직녀라고 했죠. 여기 비. 예? 제가 문자 역사 연구원이 디파인한 이 법칙, 서양이 뭐 여러 가지 법칙 이런 걸 디파인 한단 말이에요. 그걸 검증을 해야 되겠죠. 문자 역사 연구원이 한자를 통해서 문자 역사 연구원이 만든 이 디파인한 이 법칙을 적용을 해보니까 100% 그대로 들어맞죠. B가 직녀고 E가 서양이죠. 서양. A, I, E 우문법칙. 거기에서 E가 서양이니까 이 직녀잖아요. 서양에 있는 B 직녀. 이게 직녀죠. R은 견우죠. R. 응? R. R이 코즈믹 에그라고 설명드렸고 이게 태양이고 노얄이고 노얄은 뭐예요? 노얄. 길로. 동방천부에서 서방규나라까지 정복하러 가는 길로. 그 오가 동그라미 태양, 이게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R은 바로 코즈믹의 그 노얄, 왕 견우. 이게 배자는 직녀와 R 견우. 그러니까 이게 또 둘이 합치면은 벨이 돼요. 이 R이 왕이 이 신이란 말이에요. 신. L하고 그러니까 R하고 L은 같은 거죠. 이 왕이 태양신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를 갖다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한자 사전에. 셈은 뭐예요? 셈. 이 물바다로 만드는데 숫자를 센단 말이에요. 센다는 것은 인간새, 견우가 해새, 해새, 해가 돼가지고 이게 입구 지구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 수를 센다 이런 얘기예요. 그 수를. 이게 자주 삭, 빠를 속. 자, 여기에 속도가 나왔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속도가 제일 빠르죠. 빨리빨리 문화가 있죠. 천지창조하려면은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때 견우가 빨리빨리 움직였단 말이에요. 속도 있게. 그래서 속이라고 하는 건 소견우가 소우, 견우가 어떻게 기역인데 응? 빠를 수, 빠르단 얘기죠. 그러니까 속도할 때 속자하고 천지창조 전쟁하러 빨리 가는 이 속자하고 이 숫자하고는 같은 거란 얘기죠. 빠를 속자나 속도할 때 빠를 속자나 이건 길도, 법도도, 법을 만드니까 빨리 가가지고 이게 속도할 때 빠를 속자와 이 숫자가 같다는 거예요. 한자 사전에 나와 있죠. 이걸로 누가 반박하겠어요? 한자 사전에 있는데 내가 뭐 만들어가지고 문자 역사연구원이 이게 맞다고 주장하면은 나를 공격할 수 있겠죠. 당신이 뭔데? 뭔데 이런 소리를 하느냐? 개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공격할 수 있지만은 한자 사전에 적혀 있잖아요. 적혀. 이게 견우가 뱀이니까 뱀사, 스승사, 선비사, 기역 견우죠. 견우잖아요. 견우. 이게 놈자가 견우잖아요. 주님이죠. 주님 견우가 자주 아주 빠르게 속도 있게 천지창조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촘촘할 촉. 촉은 뭐예요? 접촉한다는 거죠. 직녀하고 만나갖고 이제 꽉 껴안아 준다든지 포옹한다는 거죠. embrace. 예? 그게 가가지고 끌로 직녀를 이제 구해서 어떻게 해요? 안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견우가 문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 문명을 전파를 하기 때문에 견우의 진리가 이제 전 세계에 촘촘하게 꽉 채워지는 거죠. 진리로. 지구가 견우의 진리로 꽉 채워진다. 촘촘하게. 그게 풀의 나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풀의 나라, 풀초. 풀초의 나라에서 견우가 뭐예요? 이게 풀초의 나라인데 이게 초두머리 초잖아요. 그 나라에서 머리가 됐다. 머리가 됐다. 견우가. 그래서 촘촘하다. 그러니까 이게 한자 사전에 있는 게 이게 진짜 역사인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해석해 주는 한자 학자도 없고
철학자도 없고, 동양화를 공부한 사람도 없고, 이걸 갖다가 그냥 수다, 셈수다, 수를 세는 거다, 이렇게 끝나요. 끝나. 한자 사전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한자를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자역사연구원 위에는 한자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없는데 이게 수비학에 관련돼서는 유태인들이 정확히 알기 때문에 문자역사연구는 한자를 공부를 해갖고 이 수비학까지 그냥 알아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4월 4일은 바로 죽을 사자. 죽을 사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래도 기각이 안 되고 탄핵이 인용이 될 것 같아요. 인용. 죽을 사자잖아. 죽을 사. 누가 죽여요? 선비사, 스승사, 뱀사, 견우가 죽이잖아. 견우가 제열견을. 수비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비학. 그래서 문자역사연구원은 예언을 하잖아. 예언. 음양오행의 철학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지금 딱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문자역사연구원을 미쳤다고 하겠어요. 자, 지금은 봄이죠. 야, 들어보시오, 여러분. 들어보시오, 백성들. 여름이니까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와. In the future. 예? 다시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와. 또 겨울이 와. 또 다시 봄이 와. 이게 문자역사연구원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그렇듯이 이 수를 가지고 예언을 한다고 하면은 문자역사연구원이 이 4월 4일을 미리 갔다 온 거죠. 미리. 4월 4일은 이거 수비학으로 전 세계를 지금 미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전쟁이나 세계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플랜을 쫙 짠단 말이에요. 연초에. 그게 바로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그려갖고 쫙 알려준다고 그랬죠. 그게 유태인이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가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해갖고 숨기고 자기만 알고 이러면은 문자역사연구원이 알 길이 없죠.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이놈들이 4월 4일날 선고를 한다. 이 얘기는 이미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탄핵을.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문자역사연구원은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은 문자역사연구원이 이 음양오행의 철학으로 한자를 연구해가지고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는 그 식견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BER이 바로 종인데 BER이나 BL 똑같다고 그랬죠. 자, 왕이 신이단 말이에요. 왕. 견우가 이게 숫자 1이니까 견우가 직녀는 숫자 2라고 그랬죠. 숫자 2니까 어떻게 돼요? L 2개잖아요. L 2개. 숫자 2. 숫자 2. 그래서 이게 배자는 직녀 아니에요. 직녀. 요 A, B에서 B. 예? 자, 그러니까 임금 견우와 견우의 아이 적재면이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직녀를 구해갖고 전쟁이 끝났다고 종을 치죠. 종. 직녀를 구하기 위한 세계 통일 전쟁이니까 그래서 종을 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쳐요? 조선의 조의 나라에서 치죠. 아침의 나라에서. 아침의 나라를 동그라미 태양의 나라로 만든 그곳에서 종 끝났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은 조와 종이 있는데 이런 걸 몰라갖고 역사학자리 엉터리라니까 엉터리. 조는 시작 할아비조, 인류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천지창조 할위 위대한 견우가 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알파고 이게 마틀종이니까 여기 끝이에요. 끝. 종 쳤죠.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종 칩니까? 수업이 끝났다고? 한 해의 마지막 날 보신각에서 종을 칩니까? 33번? 끝났다는 거예요. 종은. 그러니까 이거 오메가잖아요. 오메가.
견우가 알파고 직녀가 오메가다. 어? 그게 조선의 조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종. 이게 조선시대 왕이 조자를 쓰고 어떤 때는 종자를 쓴다. 이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걸 몰라요. 그냥. 응? 종은 끝났다는 거. 이미 동그라미 완전한 사람이 됐잖아요. 완전하게. 그럼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 전쟁이. 응? 조는 이제 시작한다. 서방 귀나라를 시작한다. 정복하러. 응? 그리고 이제 종을 치고 새로운 나라 통일신라를 열으면 통일신라가 고조선이라고 했으니까 옛날 조선이라고 했으니까 당군 견우가 만든 나라라고 했으니까 그 나라에서 새가 돼갖고 새가 돼갖고 그 새로운 나라를 시작한다. 이게 시작한다는 거고 이건 전쟁이 끝났다. 근데 이게 지금 한자를 정확히 모르니까 조와 종을 몰라갖고 엉터리로 전부 다 해석을 해요. 역사학자들이. 그리고 탄핵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자 속에 전부 있다고 그랬죠. 진리가. 자, 이게 활궁이 견우라겠죠. 화살치는 적재면. 자, 그래서 활궁이 견우인데 인대 잘리기 전에 온전한 몸. 그래서 견우가 죽으면 어떻게 돼서 천지를 뚫을 건. 천지를 뚫은 사람. 활궁, 견우가 죽으면 어떻게 조상을 줘. 이 견우가 죽었다는 글자예요. 견우가. 그리고 이게 홑단, 이게 유일신이라고 써요. 홑단. 홀짝 할 때 홀짝. 이게 숫자 1이에요. 홀은 숫자 1. 하나님, 견우. 짝은 직녀. 견우의 짝. 홀짝. 이게 숫자 2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홀은 호랑이 견우가 니을 제얼견을 죽이고 숫자 1이 됐다. 그래서 홀이 바로 단이다. 당군이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군은 뭐예요? 끝단. 서방 귀나라가 10천간의 마지막 나라라고 그랬죠. 디귿 적재면이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한데 거기에 어떤 계단 단상이 올라갔고 당군이 돼갖고 끝에 나라 10천간의 마지막 개나라에서 끝단. 그래서 단호. 이건 적재면. 적재면이 7월 7성날. 적재면이 까치 적재면이 까마귀 제얼견을 죽이고 견우가 이제 태양신으로 등극한 신정에 또는 직녀가 달신으로 등극한 구정에 한국인의 명절 설날에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까치가 온단 말이에요. 까치가 전쟁에 승리하고 그래서 까치가 북두칠성이니까 북두칠성 7월 7성 날에 7월 8월 직녀 석은 뭐예요? 저녁의 나라죠. 제얼견의 나라. 제얼견의 나라를 아침의 나라 조선의 조로 바꾸고 조선의 조로 바꾸고 견우는 해가 되고 직녀는 달이 돼갖고 견우와 직녀가 어디서 만나요? 오작교에서 만나잖아요. 은하수 오작교. 그래서 은하수의 은은 바로 은은 직녀의 나라죠. 견우가 금이고 직녀가 은이니까 은의 나라에서 물하 물수 물바다를 만들고 별이 든 나라에서 7월 7성날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 그래서 7월 7성날 이때쯤 되면 비가 많이 와요. 견우가 그러니까 천둥신 견우가 비를 내리죠. 천둥을 쳐갖고 비를 내려갖고 물바다 홍수를 만들어갖고 서방 귀나라를 정복하기 때문에 물하 물수. 그래서 물하는 바로 삼수변 물을 내리는데 누가 옳을까? 옳은 일을 하는 하나님 견우가 간대. 이게 오랑캐 임금 극이다. 제얼견을 극지방까지 몰아갖고 불태워 죽인 사람이다. 그래서 태극할 때 극도 견우가 된다. 클태. 기역이 견우죠. 기역. 그가 견우죠. 또 기역 나왔죠. 태극. 극지방까지 몰아서
태극이 그러니까 태양이란 얘기 아니에요. 태양, 견우가. 그러니까 이 7월 칠성날은 비가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여기 물화 물수가 있죠. 견우와 직녀가 만나려면은 물바다를 만들고 은하수의 나라가 별의 나라가 돼갖고 거기에서 오작교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 이게 바로 7월 칠석의 의미죠. 북두 칠성 7, 적재면, 나도. 그게 단호란 말이에요. 단은 단군 견우고, 끝단. 직녀의 나라가 끝의 나라, 알파와 오메가에서 오메가의 나라에서 천지를 창조하니까. 그래서 단군이 견우. 요 호단에서 단이 바로 견우란 얘기예요. 견우.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은 이게 부르짖다는 거예요. 역적 제얼견을 견우가 부르짖죠. 죽이려고. 견우가 누구예요? 십천간의 처음이죠. 거북이라고 했어요. 거북이. 견우가 왜 거북이처럼 느리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한자에서. 인대가 잘려갖고 빨리 못 걷잖아요. 견우가. 인대 잘렸기 때문에 천천히 거북이처럼 천천히 걸어가니까 견우가 거북이고, 거북이와 토끼라는 동화가 바로 토끼가 직녀란 말이에요. 직녀. 견우가 인대 잘려서 처음에는 빨리 못 가는 것 같지만은 견우가 결국에는 견우가 이기잖아요. 토끼가 이제 방심하고 잠자고 있을 때, 방심하고 잠자고 있다는 것은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눈목이라고 그랬죠. 눈목. 직녀가 눈목. 잠을 자고 있다. 눈을 감았다. 이건 역적 제얼견한테 쫓겨나고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토끼와 거북이 동화의 아주 높은 수준 높은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북이가 바로 하나님 견우다. 이게 호단자예요. 호단. 그래서 견우의 손과 발, 견우의 무기가 적재면이라고 했으니까 견우의 창, 적재면과 함께 싸움을 한다. 이게 천지창조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전쟁.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꾸짖을 핵. 그러니까 이건 탄을 타는 견우죠. 그러니까 올라타. 어디에서?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태양으로 올라탔죠. A가 견우고 T가 서방 그 나라 땅이니까 그 나라에 올라탔다. 올라탄. 견우죠? 전쟁이라는 거잖아요. 탄알은. 그리고 제얼견을 꾸짖는다. 견우의 힘으로 누가 꾸짖어요? 누가 불태워 죽였어요? 적재면이죠? 적재면이 제얼견을 불태워 죽였기 때문에 돼지해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해가 생명나무 견우와 함께 이게 핵심이잖아요. 핵심. 이게 중국 핵심의 나라. 물리학에서 지구과학에서 지구과학에서 다 배우잖아요. 지구가 있으면 이게 지구에 안에가 핵이다. 핵인데 핵을 또 두 개로 나누니까 내핵, 유핵, 이너코어, 아우터코어. 그래서 코어가 바로 핵심의 나라, 코리아가 바로 중국이다. 이건 아웃이고 아웃. 이거 인이고 견우의 나라, 인, 핵심의 나라. 이게 전부 다 이 크러스트잖아요. 이게 크러스트. 껍질, 가라지, 죽쟁이. 물리학이 그냥 풀리잖아요. 한자를 정확히 알으니까. 그게 견우의 힘으로 적재면이 꾸짖죠. 역적 제얼견을. 그래서 불태워 죽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을로 있었는데, 제을로 있었죠. 제얼견을 끌어내렸죠. 탄핵을 했죠. 탄핵을 했기 때문에 제얼견은 이제 왕에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왕에서.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을 받아갖고 인용이 되면 이렇게 내려오죠. 폴링선 하죠. 폴링선. 이 서양의 복수라니까요. 지금 이 한국은 힘이 없다니까요. 한국의 힘은 김대중 대통령이 IMF 때 한국의 부를 전부 다 서양에 넘겼기 때문에 대기업 주식의 대부분이 50% 이상이 서양 금융 자본이 전부 다 좌지우지 한단 말이에요. 좌지우지. 이재용이 삼성전자 지분이 얼마나 돼요? 대주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5% 가지고 무슨 대주주예요? 5% 갖고. 그게 변칙적으로 뭐 계열사를 통해 갖고 이렇게 변칙적으로 지배를 하는데 아주 힘이 없죠. 서양 금융 자본이 그냥 한 번에
주식을 팔아버리면 그냥 날라가죠, 날라가. 대주주가 바로 서양금융자본인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 전체가 IMF 때 이미 아주 똥값에 그냥 다 팔아버렸으니까 주식을 헐값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없죠. 그 돈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을 흔들어 버리고 언제든지 탄핵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을. 언제든지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꾸고 야당에서 또 여당으로 바꾸고 유리한 때로.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유태인이 만들고 자본주의도 유태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둘 간에 싸움을 시켜가지고 돈만 버는 사람, 돈만 벌어. 유태인이 중간에서. 지켜봐. 야, 누가 잘하나 싸워봐. 그리고 나는 그때 상황에 봐갖고 남의 이득만 챙기면 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 종은 자, 끝났다,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마친다. 그럼 인용을 되는 거죠. 어디에서? 제얼기현이 어디에서? 실의 나라 신라에서 백제의 왕 견우가 공격을 해갖고 신라가 멸망을 한다. 이게 진짜 역사다. 한자 속에 나와 있다. 한자 속에. 예? 그게 바로 이게 견우를 따르는 적재면과 함께 제얼기현을 죽여갖고 시체가 바로 이게 얼음처럼 차갑게 차가워졌다. 이게 겨울이란 말이에요. 겨울. 그래서 겨울을 갖다가 겨울동 그러는 거지. 겨울동. 동방천부 견우가 겨울로 만들었다. 그 나라를. 제얼기현은 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래서 겨울은 물 수고 물바다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 수고 블랙이다. 블랙. 암흑이다. 죽음이다. 이런 걸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지금 한자를 정확히 하려면은 물이 왜 검정색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억지로 논리가 막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한자 속에 그렇게 한자 사전에 나와 있는데 왜 물이 검정색이야 물어보면은 나도 몰라.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뭐 바위가 검정색으로 바뀌니까 이 엉터리 소리 하는 거예요. 엉터리. 에이, 물이 무슨 검정색이에요. 그냥 철학적인 의미지. 죽음을 뜻하고 어둠을 뜻하고 밤을 뜻하고 제얼기현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서 밤의 태양 시리우스가 되니까 밤의 태양 낮의 태양은 견우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늘에 낮의 태양은 하나밖에 없어요. 견우 북극성 태양 견우. 밤에는 누구예요? 어둠의 세력 제얼기현 역적. 제얼기현이 바로 시리우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세법이 아니라 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은 언제? 올드, 고조선, 옛날 조선, 견우시대의 법이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져 와가지고 최상위법이 된 거예요. 최상위법. 그래서 견우가 헌놈 제얼기현을 죽이고 심판하는 법이고 헌나라에서 견우의 새나라로 바꾸면 헌이 한이 된단 말이에요. 한국인의 한이 많은 민족인데 한이 바로 한국이란 말이에요. 한국의 법이 한법. 옛날 법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과 한은 반대 글자예요. 반대.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숫자에 전부 다 나와 있잖아. 1, 2, 3. 누구라고 써요? 견우, 직녀, 적재면이죠. 자 숫자 12는 누구예요? 숫자 12. 바로 적재면이 12지지를 다스린다. 숫자 12. 적재면이죠. 적재면이 숫자 3이라고 했죠. 숫자 3. 점은 뭐예요? 점주님 견우죠. 점주님 견우의 명령으로 숫자 12. 적재면이 숫자 3인데 숫자 3인데 적재 1, 2, 3은 견우, 직녀, 적재면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이 내란을 일으켰어요. 누가? 역적 제얼기현이.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내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탄핵을 당하죠. 왕에서
왕에서 어떻게 돼요? 왕에서 끌어내려졌죠? 폴링선 했죠? 폴링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 2, 3은 견우, 직녀, 적재면이고 탄핵당하는 사람은 바로 제월견. 그래서 숫자 4다. 숫자 4기 때문에 4월달에 사회 정치가 되는 거예요. 사회 정치. 4월달에 4월 4일날 죽을 사. 불타 죽었잖아요. 제월견이. 적재면한테 불타 죽었죠. 죽을 사.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거 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이것도 끼워 넣었어요. 의대생이 부정행위를 했다. 근데 그 숫자가 바로 448명이다. 죽을 사. 제월견을 죽이고 사의 음양. 4 더하기 4하니까 8이죠. 8에 세계통일했다는 거죠. 세계통일. 이게 서양으로 가면 어떻게 무한대죠. 무한대. 영원한 나라. 에덴 동산. 낙원 조선. 예? 그게 부정행위를 했던 숫자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바로 동방천부 견우의 나라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올림픽을 몇 년도에 개최를 했죠? 1988년도에 했죠? 88 올림픽. 세계를 통일한 나라. 88 올림픽. 예? 그래서 88년에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선거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오전 11시. 숫자 11은 누구로 나왔어요? 직녀라고 그랬죠? 직녀. 직녀라고 그랬잖아요. 직녀. 자, 그러니까 느세라핌이 천사장인데 견우가 느세라핌이었다. 천사장이었는데 폴링선 해가지고 직녀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이제 직녀가 천사장이 돼갖고 르세라핌이 된다. 그래서 견우를 몰아냈죠. 그 적재면하고 직녀가 연합군이 돼갖고 견우를 뒷방으로 물러나게 하고 견우는 어떻게 돼요? 허수아비가 됐죠. 허수아비. 그러니까 직녀가 이제 다스리니까 직녀가 숫자 11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견우, 두 번째 하나님이 직녀니까 직녀 숫자 11. 숫자 111은 뭐예요? 세 번째 하나님 적재면이죠. 적재면. 그러니까 4월 4일은 어떻게 돼요? 탄핵 소추한 지 111일 만이. 그게 바로 111일 후에가 바로 4월 4일이 되는 거예요. 4월 4일. 첫 번째 하나님은 견우, 두 번째 하나님 숫자 11은 직녀, 세 번째 하나님 적재면이 바로 110일이 되는 거예요. 110일. 이게 적재면을 상징하는 거예요. 적재면. 그래서 빌런에 이게 L자 두 개가 바로 직녀다. 직녀가 빌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K-팝 여자 걸그룹 가수 르세라핌이 노래 중에 하나 있잖아요. 빌런. 내가 빌런이다. 르세라핌이 빌런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런. 그래서 이 빌런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K-팝도 내가 보면은 가사들을 문자 역사 연구원이 철학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K-팝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노래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K-팝의 가수 왜 빌런이라고 하는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천지창조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돼. 비록 이 세상을 돈으로 다스리는 유태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스려지지만 음양은 변하는 거다. 미국이 점점 힘이 약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미국의 부채가 막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고 있죠. 미국의 부채가.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무역 적자는 계속 나고 이대로 가면은 중국한테 먹히죠. 한 10년 후에는 중국이 GDP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1등 국가가 되면은 헤게모니를 중국이 가져가니까 이제 미국 눈치를 봤는데 미국 편에 안 붙고 중국 편에 붙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다급해졌죠. 다급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정부 조직을 갖다가 전부 다 잘라버렸죠. 사람들을. 이 쓸데없는 조직 너무 많아. 돈이 지금 나라가 돈이 없어. 이자 갚는데도 이게 돈이 없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못 따라오게 하려면은 이 경제 규모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만 갖고 안 되니까
캐나다를 갖다 미국의 하나의 주로 미국의 통합을 시키면 땅덩어리도 넓어지고 GDP도 어떻게 돼요? 엄청 커져버리죠? GDP가 커지면 빚이 좀 많아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저쪽에 아이슬란드인가요? 아이슬란드도 우리 땅 하자. 자꾸 지금 미국의 영토를 키워갖고 GDP의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어떤 전략이잖아요. 전략. 그게 트럼프의 뜻대로 가면은 미국이 살아남고 중국이 이제 깨갱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직은. 아무리 유태인이 미국을 만들고 건국하고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제 미국이 흔들려 버리면 유태인도 어떻게 하겠어요? 유태인뿐만 아니라 미국에 돈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돈을 빼버리는데 미국이 망하는 거죠. 미국이 추락하고 새로운 뭐 중국이 되든지 인도가 되든지 또 새로운 또 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가 새로운 또 세계 질서가 또 잡히는 거죠. 그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음양은 항상 변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젠가 폴링한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지금은 세계의 패권을 미국이 갖고 있지만 군사력은 아무도 못 쫓아가죠. 미국을. 미국이 어떤 식으로 지금 막 전쟁을 해서라도 좌우지간 미국이 살아남으려고 왜? 지금 군사력은 세계 최강이니까 미국의 강점을 가지고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정복해버리고 우리 땅으로 미국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GDP 규모를 키워갖고 중국을 죽여버린다. 이런 생각이 지금 트럼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일반적인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이 변할 수는 없어요. 트럼프라고 하는 아주 개팍한 대통령을 하나 세워놓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논리적이고 전부 다 어떤 계산에 의해서 지금 트럼프의 입을 통해 갖고 세계를 흔들어 버리고 있죠. 여기에 이 트럼프의 어떤 그런 것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나라는 뭐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가고 중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이 되고 있고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4월 1일 날 일은 하나님 견우의 날이니까 하나님 견우의 날 1부터 시작해 갖고 1, 2, 3 12월 1, 2, 3 12.3 12월 3일 날 내란 사건이 일어났죠. 1, 2, 3을 거쳐서 숫자 4에서 4월 4일에서 탄핵을 인용할 건지 기각할 건지를 결정하는데 문자역사연구원이 지금 생각하는 이 논리가 맞다면은 인용할 가능성이 100%다.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